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며칠 동안 여러분과 함께 우리 그 민족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 민족사에 그 맥이 있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맥이 있듯이 그 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첫 시간에는 그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그 민족 의식이 있어야 민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민족 의식이 없는 민족은 그 민족이라고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민족 의식은 언제부터 어떻게 있어 왔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민족이라고 하면은 그 개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일본 사람과도 다르고 중국 사람과도 다른 그런 개성이 있어야 됩니다. 각자 우리가 다 개성이 있듯이 우리 민족에게도 강한 개성이 있어야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하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그 개성이 어떻게 해서 무엇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저도 지금 생각 중에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첫째, 우리 한민족은 가족주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있고 국가주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주의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가족주의다 하면서 최근에 일본 신문을 보니까 한국 사람은 자기 고향을, 가족을 떠나서 직장을 갖게 하면은 그 사표를 내고 만다. 그래서 가족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요즘 불경기니까 뭐 정말 취직하기 어려우니까 어디든지 가서 하겠죠. 그러나 원래 그러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 피를 상당히 혈통을 중요시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일가라는 말을 합니다. 일가. 우리는 일가라고. 그럼 일가라고 하는 것은 한 집이라는 뜻인데, 한 집이 어디까지 뻗어가느냐 하면은 사돈의 8촌까지 일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큰 대가족주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대단히 그 우리 아버님이 6촌이다, 8촌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그렇게 뭔데, 혈통이 뭔데 이렇게 소개를 하는가. 근데 일가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 집이라는 가장 소중한, 나라보다도 집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중국 사람은 개인주의고 일본 사람은 국가주의인데, 우리 한국 사람은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이런 그 가족주의가 우리 민족의 특성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할 것 같으면은
하우스, 집이죠. 그리고 홈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란 말인데 우리는 이 집이 한마디면 돼요. 한마디면 그 홈도 되고 하우스도 된다 이거죠. 이렇게 집이라는 그 개념이 정답고 그리고 그립고 그럽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어딜 갔다가 그 걸어서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걸어서 집으로 가는데 거울거울 해는 저물고 동네 그 지나가는 그 동네마다 저녁을 그 하느라고 연기가 납니다. 굴뚝에서. 그 연기가 나고 조금 있으면은 그 창에서 불빛이 난단 말이에요. 오손도손 안에서 사람들이 사는 걸 보고 정말 집이 그립다. 어머니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요즘도 그 기억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시골길 가다가 그 연기가 뭐라고 하면은 그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그 집을 그리워하는 거, 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없다, 집 없는 아이, 이게 가장 불쌍한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이 없는 아이를 불량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불량국가라고 하는데 불량이라는 그런 뜻과 통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집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 하면은 크게 하나는 지붕, 하나는 기둥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천자문에 천지, 하늘천 따지, 그 다음에 집주라고 나옵니다. 그 우자도 집자고 주자도 집자입니다. 요거 옥편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뭐 어떻게 집이 두 채나 있냐 하게 되면은 거기에 그 지부는 지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주할 때 주, 이건 기둥입니다. 그 둘로 돼서 이제 집이 된 기둥뿌리가 빠진다는 말도 있고 하는 그런 집이 무너지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집은 진짜 집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시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시간을 기둥이라고 합니다. 주자를 그렇게 해요. 그 집이 두 채라는 겁니다. 저는 제 집이 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아직 그 역사가 오래 지금 남아 있죠. 근데 그와 같이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뜻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뭐 거의 전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족주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슨 말로 표현되느냐 하면은 수신제가 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몸을 먼저 닦아야 됩니다. 수신 몸을. 이 몸은 수신할 때 그 숫자는 닦는 거죠. 몸을 닦는다. 목욕탕에 가서 몸을 닦는다는 게 그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닦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그 정신을 닦아야 된다. 근데 정신을 닦고 수신을 하고 그 다음에 집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너무 도덕적인 그 사람의 그 도덕적인 면만 보고 대통령을 뽑는다고 할 때도
그 도덕적인 걸 굉장히 중시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나쁘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 표가 글로 안 가고 안 쏠리고 능력만 가지고 대통령을 뽑지 않는다 이거죠. 지금 미국 대통령은 뭐 좀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지국평천하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천하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닫고 또 집을 거느리고 그 집에서 이혼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신제가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린다. 이러한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나라다 이거죠. 이건 공자의 유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원래 그런 공자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그런 말하자면은 가르침이 있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우리 한국인의 특성, 개성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민족주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족주의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생각하는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는 민족주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없으면은 그건 민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 민족주의 문화는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족주의를 하게 된 것은 100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민족주의가 먼저 발생하고 그 민족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민족주의라고 하는 걸 영어로 내셔널리즘이라고 합니다. 내셔널리즘이라는 것은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주의라고 하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번역 잘못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내셔널리즘이라는 겁니다. 네이션 스테이트 하면은 국민국가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은 이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이건 섞여 있어. 나쁘게 얘기하면 잡종이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갔는데 여러분 루마니아 나라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25시를 쓴 게오르기라고 하는 작가인데 그 나라에 가보니까 머리가 노란 사람이 있고 머리가 검은 사람이 있어요. 눈동자도 파란 사람이 있고 검은 사람이 있어. 거기다가 피부가 노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가 하고서 가서 말을 걸어봤더니 아니야. 이 사람 뭐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옛날 그 게르만 민족이동을 할 때 그때 그 우리 밑에 우리에게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이 유럽으로 와서 거기 사는 거예요.
지금 말갈이라고 하는데 말갈족이라고 그런 거 있죠. 그게 발해. 우리 그 발해 대저용 그 드라마 보셨잖아요. 대저용의 나라 발해. 이건 고구려가 망한 뒤에 대저용이 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만주 땅에다가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대다수의 국민이 말갈족이었습니다. 이 말갈족이 유럽에 가서 그 후손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서는 마게알족이라고 마게알족. 이와 같이 우리는 단일 민족입니다. 이 단일 민족을 의심하는 서양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를 두 민족이 섞였다 이렇게 학자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 뭐가 그렇게 두 가지로 보이냐 하니까 하나는 키가 작고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못생겼고 또 하나는 뭐 저처럼 참 못생겼고 하나는 아주 키가 크고 허옇게 생겨가지고 멋쟁이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둘로 쪼갰습니다. 우리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중국에 가면 키 큰 사람이 있고 키 작은 사람이 있어요. 중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한족이라고 해도 그 속에 만족이 끼어 있어요. 만족은 우리하고 사천입니다. 여진족. 청나라가 망하면서 이 여진족 후손들이 전부 한족으로 도민증을 바꿨습니다. 주민등록을 다 바꿨어요. 좀 바꾸라니까 좀 바꿔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저 올림픽 그 할 때 보면은 키 큰 중국 사람 있죠. 그거 다 순수한 한족이 아닙니다. 순수한 한족은 제일 키가 그 등소평 키가 작죠. 그 사람들이 그 등소평의 고향에 제가 가보니까 그 양자강 상류에 사천이라고 있죠. 사천열이 아시죠? 북경열이하고 사천열이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이고 사천열이가 입에 탁 맞아요. 난 북경에 가면 못 먹어. 그런데 사천열이 먹으면 왜 거기 김치 비슷한 것도 나오고 말이죠. 아주 그냥 맵게 하는 것이 맞는 걸 보니까 이 사천의 조그마한 사람 이 사람들이 옛날에 기록에 보면 왜라고 써요. 왜놈이라고 할 때 왜? 키가 작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이 중국 사람들은 소수민족이 많잖아요. 지금 50 몇 개가 된다고 하는데 50 몇 개 정도가 아니에요.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민족주의는 다민족주의. 제가 중국 처음 갔을 때 가이드가 선생님 그 민족주의란 말, 독립이란 말 뭐 되도록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여긴 한국 사람이 조선족이 독립운동을 할까 봐 겁이 난대. 겁을 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자꾸 뭐 독립하면은 분리주의자로 몰려가지고 어쩌면 귀국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그래. 그래서 뭐 독립이라는 말 안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중국은 다민족 국가인데 우리는 단일 민족입니다. 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고 쓴 그런 교과서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 단일 민족, 지금 민족의 숫자가요. 전 세계 민족이 6,000개나 된다고. 엄청난 숫자죠. 6,000개가. 저 유럽에 이 민족 지도가 있는데 민족 지도를 보니까 뭐
뭐 정신 못 차려. 그렇게 여러 민족이 그냥 섞여 있어요.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쨌건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지금 전부 합해서 7천만이나 된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많은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한 곳에 살고 있다. 이런 그 나라는 별로 보기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주의는 단일 민족주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유네스코의 인권위원회에서 신문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인종차별을 한다 이거죠.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는데 특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에 여자들이 와서 살잖아요. 사는데 뭐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서 그래서 그게 뭐 들어가서 그런지 그 필리핀 같은 데서 와서 노동자로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인터뷰가 들어왔어요. 우린 단일 민족인데 이 민족주의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니 인종차별을 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다.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에 와가지고 우리를 얕잡아보고 황인종을 우습게 보고 뭐 여러분 지금 미국에 가보세요. 미국 가보면요 미국에 그 원주민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참 가난하게 삽니다. 제가 그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잘 사는 나라에 그 아주머니들이 이런 거 그 뭐 목걸이인가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그 몇 달러 되지도 않아. 내기를 없고 그렇게 파는데 자 가면 꼭 삽니다. 그건. 뭐 그 필요 없지만은 사가지고 와서 손녀한테 주고 이제 그러는데 다 자기네가 민족 차별을 해놓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 다소 막 그런 인종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마 무슨 고용주와 그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거나 아니면은 그 베트남 그 여자가 와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문제는 난 모른다 이거야. 그리고 영어 선생이라고 와가지고서 여기서 영어 선생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예. 이제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단일 민족인데 억지로 다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주의 가지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우리 민족주의는 그런 민족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100년 전에 서양에서 수입된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랜 5천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민족주의, 좀 얌전한 민족주의, 고상한 민족주의가 생겼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저는 원광법사의 세속오개, 여기 이제 우리나라 민족주의의 뿌리라고 원광법사 이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불교의 저 스님 지관 스님? 이분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불교만 하더라도 외래종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대단히 좀 하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예. 불교가 언제 들어왔는데 그 불교가 원래 외래종교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불교는 벌써 들어와서 막 그냥 주물럭거려가지고 완전히 비빔밥이 돼가지고 한국 것이 됐어요. 저게 저 동남아시아에 가서 이 불교를 보면은 그 불교하고 우리 불교는 달라요. 일본에 가서 일본 절에 가보세요. 달라. 우리 특유의 그런 불교입니다. 이 원광법사가 세속오계라고 그랬어요. 이 세속오계라고 하는 거, 세속은 불교가 아니라 신라의 것 그런 뜻입니다. 신라의 5가지 가르침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원래 건데 뭐냐? 사군 이충, 충으로서 임금에게 봉사하라, 섬기라, 충성을 바치라. 효도로서 부모한테 부모를 섬기라. 이 섬기라는 뜻입니다. 친구지간에는 믿음으로서 친구하고 새기라. 요새 믿음 사기 사건이 많아가지고 속여 먹는 것이 많아가지고 이 진짜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좀 당분간 없어졌으면 하는 이건 보세요. 사람 인변의 말씀원인데, 예? 그렇죠?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면 이게 뭡니까? 친구지간에 믿지 못하는 친구 많아요. 이거요. 요게 임전무태라든지 전장터에 나가서 물러서지 말라든지 생살 그 사람 죽이고 짐승이든지 뭐든 죽이는 거 선택을 해서 가려서 죽이라 하는 그런 그 5가지 가르침.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효라고 생각합니다. 효. 저도 자식이 있고 우리 딸 둘이 있고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부자지간에 이 효가 없으면은 이건 짐승입니다.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강한 이건 유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세속 신라 것이다 이거죠. 신라는 원래 누구냐면 고조선 단군 조선 때 사람들이 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살았기 때문에 보세요. 여선마을 있잖아요. 육촌 거기 다 조선 유민이라고 그랬어요. 단군 조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선마을을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임금을 뽑았는데 그 박혁호세다 이게. 13살짜리 참 귀한 왕족이죠. 단군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을 임금으로 뽑았다. 제가 박씨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박이든지 김이든지 간에 아무튼 이것은 단군 조선의 풍속이 여기서 임금에게 이건 지금은 나라에 충성을 바치는 거죠. 민족주의죠. 친구뿐만 아니라 남에게 믿음을 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써요. 옛날에 우리 젊은 아이들이 어른한테 덤비면은 아래우가 없다고 그랬죠. 요새 아래우가 없는 시대입니다. 예?
뭐 그래도 제가 아는 일본 사람들이 오면은 아유 한국은 아래우가 있어요 그래. 그 왜 그러냐니까 아이 보세요. 지하철에 들어가면 그 지하철 탁 들어가면 그 경로 우대석 있잖아요. 아, 그탁 일어서거든. 젊은. 그래서 그걸 보고 아주 감탄을 해요. 근데 그 일본 사람은 머리만 휘었다 뿐이지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탁 들어가면 자리를 비워준다고.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안 비켜줍니다. 이렇게 그 효가 단순히 자식이 부모한테 효하는 게 아니라 이 어른한테 지금 몇 살 위라도 선배라고 해서 왜 선배를 한테 깍듯이 절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지금 살아야 된다. 이 우리 원광 법사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최치원 이 고은 선생이 지금까지 이 유학자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 유학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 유학도 배웠지만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국유 현묘지도라.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름하여 왈 풍류라 했다. 이 풍류라는 게 뭐 그냥 이 풍류 놀고 뭐 술 마시고 춤추고 하는 것이 풍류가 아니라 이건 부루라는 뜻입니다. 부루. 부루는 단군의 아들을 부루라고 합니다. 부루, 부여, 부소 하는 것이 단군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부루도야. 현묘지도. 현자 이 가물현이 가물가물하니 알기 어려운 겁니다. 묘해서 이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현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서양 사람들은 이 서구 문명, 근대 과학 문명 이것은 엄격하게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비합리적인 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수학으로 계산해서 딱 맞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의 서구 문명입니다. 과학, 기술,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계산할 수 없는 현묘한 도야. 이건 계산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일본의 원래 그걸 무사도라고 합니다. 사무라이. 사무라이 그 무사도를 해야 된다. 무사도가 어디서 갔냐면 우리 신라에서 건너갔어요. 무사도를. 이게 무사도를 우리가 선비도라고 합니다. 고구려의 선비, 선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선자는 이 사람의 인변에 매산자 하는 거 있죠. 신선하다고 신선. 이와 같이 이 그 서구 문화가 와 다른 우리나라 고유의 이것도 중국 거하고 다른 그 고유의 문화가 있었다.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한국의 민족주의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 작가가 여기 서울의 이화대학에 가서 석좌 교수로 강의를 했는데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났는데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한국은 놀라운 나라다. 왜 그러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그런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그 5천년이라는 역사를 유지하고 한 번도 이 주권을 뺏기지 않고 그렇게 버틴 나라. 거기다가 한국의 특유한 문학을
문학이란 건 문화의 중심 아닙니까? 그 문화를 한국 문학을 지켰다. 이 존경할 만한 나라다. 그런 말을 한 것을 신문에 봤습니다. 이 신문에 프랑스의 문학 작가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중국, 여러분 중국의 이성계가 이태조가 임금이 될 때, 왕건이가 고려 그 임금이 될 때, 이 보면은 굉장히 중국에 그 당시에 중국이죠. 중국에 고분고분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전략상 그렇게 해놓지 절대로 굽실거리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병자호란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전도에서 절을 한 게 있어요. 예? 절 9번 한 거 있어. 굉장한 굴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굴욕이 아니야. 그 정도는 9번 절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중국은 그 당시에 그 명나라를 청나라 여진족이 가서 그 나라를 차지했잖아요. 북경 차지해버렸는데 그때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여러분 저 중국 영화를 보시면 이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따지요. 따에 얼마나 굴욕인지 알아요. 그 면도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한국 사람은 절대 그 머리를 안 건드렸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머리는 상투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무섭다. 말하자면 중국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다 깎아버리는데 한국 사람은 머리를 못 깎았어요. 이게 깎아놓으면 골치 아프다 이겠지. 그렇게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민족주의가 요새 100년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 신라 때까지 삼국시대 그리고 저 당군까지 뻗어간다 하는 걸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세계주의의 시대지만 민족주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애국심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영어로 애국자라는 그 19세기 유럽에서 애국주의라고 하는 거 아주 경멸합니다. 그 사람들은 경멸하더라도 우리는 경멸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스케이트 뭐죠 그 요새 김연아 난 제일 사랑하는 아이인데 그 얼마나 애국심이 있잖아요, 그죠? 애국심 없으면 그건 뭐예요? 그 돈에 팔리고 하는 그런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 난 그건 좀 의심스러워요. 돈밖에 모르고 노름까지 하고 이런 그 사람하고 그 애국심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 엄마 그 고마움을 알고 그게 얼마나 귀한 이 모든 우리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고 말이죠. 가정에서 우리가 효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충 그리고 친구지간에 절대로 속이지 않는 그런 신 이런 거를 가르치는 그런 우리 한국의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미국제, 중국제, 일본제
다르다. 한국산의 특유한 민족주의가 있고 그 민족주의가 우리 역사의 원동력이다. 이것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자그마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한국 민족주의가 가족주의에서 수신제가에서 시작했고 그 수신제가 하고 나서 치국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세계 평화를 가져온다 하는 이 간단하지만은 이 말이 우리 한국 사람의 개성이다. 한국 사람의 개성이다. 이 일본 사람들이 여기 오잖아요. 와서 술 마시고 물건 싸게 살려면은 한국 사람의 자존심만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한국 사람은 간이라던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자존심이 강해. 자존심만 이렇게 올려주면은 그만 다 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해관계, 돈 얼마다 하는 거 그런 거 따지 않나요? 왜 음식을 같이 먹고 서로 그 값을 치르려고 하느냐? 이거는 보고 다 놀래요. 저 왜 싸움을 하느냐? 싸움이 아니다고 서로 그냥 밥값 내려고 한다. 그러냐고. 아주 이상한 나라라고. 이상하지 않고 이거야말로 우리 문화고 우리가 아무리 자본주의의 그 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이만 따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따스한 우리 민족 문화가 있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간직하고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원광법사나 최치원 선생이 모두 외국 유학파에 이 사람들은 그 중국 그 당시 세계 제1위하는 나라의 문화를 다 알았어요. 지금 같으면 미국 가서 유학한 거예요. 미국 하버드에서 공부했다고 와서 여기 와서 한국말 잊어먹었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많은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아.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고마운 사람. 이런 사람이 앞으로 우리 한국의 인텔리, 지식인이 되고 나라를 이끌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나라의 민족주의가 우리의 그 가족주의에서 비롯됐고 그 뿌리가 매우 길다. 최근에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민족주의가 아니라 옛날 최치원 선생이 말씀하신 현묘지도에서 왔다. 그리고 원광법사가 말씀하신 세속오개 이것이 우리 민족주의의 뿌리라는 사실과 그리고 저희 역사에 그 맥이 있다, 맥박이 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